석회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예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중요하죠. 네, 첫 번째, 칼슘을 바르게 먹어라. 바르게 먹어라? 교수님의 의견과도 거기 저는 아까부터 너무너무 궁금한 게 네. 사실 칼슘이 많이 쌓여서 이 석회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또 칼슘을 안 먹게 되면 또 골다공증의 유발이 그렇지. 또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네.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석회와 조금 다른 얘기합니다만 요로결석 때문에 칼슘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식이거든요. 근데 요로결석이 생기는 게 칼슘을 먹어서일까요, 과연? 모르죠, 뭐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다들 그러니까 먼저 결석이신 분들이 뭐 우유도 먹지 말아라, 무슨 뭐 시금치도 먹지 말아라, 뭣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예.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돌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거기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어쨌든 짜게 먹어서 나트륨의 섭취가 많다 보니까 칼슘이 자꾸 교환이 되다 보니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몸에 칼슘은 부족한 거고 우리 규리식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빌균형을 깨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칼슘 섭취를 늘려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죄가 없다. 맞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된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양제보다 식품으로 먹어라. 천연 식품으로. 예. 맞아. 네, 혈관에 이렇게 석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칼슘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본인은 멸치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드렸고 예. 오히려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회화가 더 심해지는데 그러면 영양제를 먹거나 음식을 먹는데 뭐가 더 좋으냐? 여기서 드리고 싶은 꼭 말씀은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의 양은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너무 부족해도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우리 주위에 많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칼슘 영양제는 간혹 드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위장의 장애를 많이 일으킬 수도 그래요? 있고 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담석이나 요로 결석 등의 문제를 석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되도록이면 음식으로 섭취해라 이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칼슘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오, 뭐 있나? 다 아실만한 예. 것들이에요. 이건 우유, 치즈, 치즈요. 유제품이죠. 뱅어포와 멸치, 두부.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의외예요. 브로콜리도 뭐. 있네요, 김 교수님.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야채 중에서 칼슘이 많습니다. 오, 진짜 크다, 브로콜리. 네. 일단 이제 우유는 칼슘 함량이 되게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고 멸치는 물론 이제 우유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어있지만 예. 저게 또 잘못하면 짜게 먹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쵸. 조금 간단하죠. 조심스럽고요. 그러니까 많긴 하지만 그리고 뱅어포도 충분하겠고요. 예. 유제품 중에서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요플레 떠먹는 요구르트. 떠먹는 요거. 예, 그러니까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은 요구르트 드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콩하고 두부. 콩보다는 두부가 조금 더 나은데요. 예. 콩은 일단 좀 약간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부글거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두부는 이제 콩을 갈아서 만드는과 동시에 응고제로 또 칼슘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조금 콩으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맞겠고 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뼈에 도움되는 그런 것도 갱년기. 도움이 되겠고 야채 중에서는 이제 뭐 브로콜리하고 케이리 그러니까 녹색 채소들에서 칼슘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음식으로 많이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골고루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될 텐데 드실 때 이것과 함께하면 금상첨화라고 그래요. 도우미들, 칼슘 도우미 비타민 D, 마그네슘과 같이 먹어라.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칼슘만 복용하시면 흡수가 한계가 있는데 흡수를 좋게 하고 또 칼슘이라고 하는 재료를 콘크리트처럼 잘 이렇게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를 같이 흡수하도록 저희가 처방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하고 또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칼슘 섭취를 하시면서 햇볕 많이 보시는 운동을 하시면 비타민 D도 같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그 칼슘의 어떤 흡수를 좋아지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은 데서 흡수가 되고 같은 데서 빠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기하다. 문제는 마그네슘은 이게 검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네. 네. 주위에 있는 음식들 앞에서 말씀해주신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충분히 마그네슘도 이렇게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준비가 돼 있어요. 볼게요. 칼슘의 회방꾼 카페인, 가공식품, 소금 이거는 좀 줄여야겠습니다. 네. 2잔 먹었는데 네. 벌써. 김 교수님 이제 칼슘 흡수율이 낮은 게 문제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먹게 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저렇게 카페인, 가공식품, 소금입니다. 이제 우리가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라든지 뭐 이런 그 에너지 탄산음료라든지 에너지 음료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인산이나 나트륨 같은 거는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뼛속에 있는 그 칼슘을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어서 이걸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칼슘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게 요동을 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칼슘이 혈관을 그 손상시키고 또 그래서 이제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런 현상이 생기고 그걸 이제 또 그 보충시키기 위해서 또 뼛속에서 칼슘이 나오고 또 칼슘이 콩팥을 통해서 또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악순환이구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해방꾼이 있는데 그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예, 소금? 그래서 네,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이제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예. 그 늘 얘기하듯이 저염으로 싱겁게 저염. 드셔야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녹슨장기, 녹슨혈관, 석회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만성염증을 막아라. 만성염증. 네. 보통 우리가 이빨이 나쁜 만성 치주염 환자나 만성 피부병 환자분들이 나중에 결국 동맥경화가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동맥경화는 결국 가장 근원적인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석회화를 막고 싶다 또 진행을 억제하고 싶다 그러면 예.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염증을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만성염증 막으라 그러면 소염제를 먹어야 되나? 그 약 생각부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부터 일단 잘해야 된다, 교수님. 예, 앞에서 우리 이제 이 교수님께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당연히 0점이겠죠. 0점이 거의 100점인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걸 또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0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이 0점이 언제까지 0점인 거냐. 점수가 올라가 안 올라가는 연구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 0점에서 이제 10점, 100점으로 올라가게 되는 요인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흡연. 이건 끊을 수 있고. 흡연. 당뇨병 이 세 가지가 당뇨병.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이는 어쩔 수 없고 담배는 끊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같이 하시고 골고루 드시는 이런 생활 습관 지켜주신다 그러면 혈관의 석회화도 당연히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생긴 석회화 점수를 가지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가 나이가 들고 당뇨병이 있다, 다른 병이 있어서 석회화가 좀 진행했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으셔서 문제 없다라고 판독이 되시면 네. 그때부터 약 잘 드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가지시면 그걸로 충분히 백수 마찬가지로 끝까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석회화 점수보다는 오늘의 점수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여기에 대한 결심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예. 다음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뱃살을 줄여라. 아우, 이것도 나왔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네, 만성염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뱃살을 줄여라. 뱃살에 있는 내장 지방은 존재 자체만으로 해도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쵸.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 그 이제 지방 세포에서부터 이게 그 다량의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염증 물질이 분비되는데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염증 물질 분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염증이 몸에 생기게 되면 이제 혈관이 파괴되고 노쇠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뱃살, 이 배둘레헴을 줄이는 것이 말로 네, 그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혈당도 낮춰야 되고 뱃살도 빼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원칙이 있어요. 과한 운동 말고 333 운동을
하라. 근데 333은 양치질 아닙니까, 교수님? 운동도 333이에요? 네, 지난 이제 5년간 국내 한 병원에서요 26,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활동자들에 비해서 심장의 간상동맥의 스퀘어 수치가 8배나 높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원래 정상적인 관상동맥 안에는 칼슘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막 하니까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세포의 손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칼슘이 동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자꾸 축적이 되어서 스퀘어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중간 정도의 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중간 정도의 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조직이 강화되고 또 손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네,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권하는 게 뭐냐? 333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일. 한 번 할 때 30분 세 가지 운동. 세 가지 운동은 이제 스트레칭, 유산소, 근력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꾸준하게 하시면 스퀘어를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3분이라고 그러는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30분이었구나. 김승희 아나운서 뭐든지 과한 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적당하게 명심해야겠어요. 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예. 333 운동 좀 가르쳐 주시죠. 자, 저희 나가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생수병을 그리고 물통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제가 딱 갖고 왔어요, 교수님. 이걸로 뭘 하시려나? 생수병을 이용한 운동인데요. 처음에는 런지 트위스트입니다. 런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런지죠. 네. 그리고 트위스트는 이렇게 트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하는 건데요. 네. 숨을 이제 한 발을 앞으로 내쉬고요. 발 내밀고. 숨을 앞을 들고 들고. 숨을 들이쉬면서 런지를 하겠습니다. 오. 네, 그리고 내뱉게 되는데. 골반은 돌리지 마시고요. 팔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트위스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에다 힘이 들어오죠. 네. 옆구리 원래 앞으로 돌아오면서 일어서면서 후 하겠습니다. 예, 다시 들이쉬면서 앞으로 내밀고 트위스트하고 앞으로 돌리고 예, 원래대로 후. 자, 이거를 2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앞으로 내밀고 돌리고 원래대로 오고 돌아오고 후. 예, 이게 내민 쪽을 10번씩 하시고요. 또 반대쪽도 10번씩 반대쪽도? 하시고 이걸 3세트를 해주시면 네, 이게 트위스트와 함께 이게 몸을 돌리고 이렇게 앞을 내밀기 때문에 근력 운동, 돌리는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이 동시에 되는 거야. 세 개를 동시에. 허리를 진짜 이렇게 빨래로 짜는 것처럼 스트레칭이 엄청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네. 재미있게 그냥 한번 쉬운 어른들 걸로. 원래는 뛰면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넘어질 걸 우려를 해가지고요. 그냥 발만 쿵쿵쿵 네, 하시면서 뒤꿈치. 이것을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네. 할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발은 쿵쿵거리고 있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생님 따라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승희 여덟. 아나운서 뭐 하는 하나,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는 장면인데. 굿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건 작두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막 뛰면서 해도 되고요. 어르신들은 그냥 뒤꿈치만 높이 들었다가 놨다를 계속 반복하시면 재밌게 하는, 되겠습니다. 재밌게 네, 어르신들은 매트 깔아놓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넘어질 걸 우려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세트만 한 세트만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10번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 예, 한 세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 쿵쿵거리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래서 여덟. 저희는 힘이 맞았는데 뒤에서 자꾸 맞추라고 해가지고 끝나고 맞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잘 배웠습니다. 예. 네. 이 운동이 석회에도 좋지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외우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게요. 생활습관 관리 잘 해야겠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정기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된다.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죠, 교수님. 네.
앞에서 석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유방 말씀드렸고 이제 폐 검사하시다가 관상동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견하고 미리 조치하시면 얼마든지 백수 건강하실 수 있으니까요. 2년마다 건강검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